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병규 저자의 플라스틱은 어떻게 브랜드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반가웠던 브랜드는 우리나라 기업 플리츠마마였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올해 1월에 구매했던 플리츠마마 가방은 계속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는데 제주도에 버려진 페트병들로 만들어진 가방이라는 사실에 서슴없이 결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플리츠마마뿐 아니라 파타고니아, 이케아, 걸프렌드 콜렉티브, 나이키, 그린토이즈, 아일랜피셔 등 순환적 플라스틱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생산, 제조, 판매, 폐기에 선형적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판매, 폐기, 수거, 재생산의 과정을 거치는 순환적 플라스틱 시스템을 통해 기업 상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폐 플라스틱과 폐 비닐을 먹고 바다 생물이 죽어있는 사진, 쓰레기산을 이룬 우리나라 곳곳의 장소를 찍은 사진 등을 보셨을 텐데요. 저렴하고 가볍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기에 인간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환경에는 악영향을 주는 플라스틱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사용해 왔다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만연하게 널려있는 플라스틱을 보며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저자는 버려진 플라스틱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매립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책에서는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수치로는 체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생물들의 모습을 보며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알바트로스 및 플라스틱 차이나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며 사람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많아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돌연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고 다양한 선진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플라스틱을 자국 내에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고 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우리나라이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체 플라스틱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상 쓰레기 수입국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플라스틱 용기들은 라벨 부착을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고 복합 소재 사용 등의 문제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며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한 일을 자꾸 떠벌리며 다른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문제들로 우리나라 정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대량의 플라스틱을 활용해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환적 플라스틱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이 책에서는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순환적 플라스틱을 위해서는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품성, 수요성, 전반성, 과정성, 자급성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츠마마 가방이 예쁘지 않았다면 저 역시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독특했고 노트북과 아이패드, 책을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기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품의 상품성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상품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제품 자체의 매력을 떨어뜨리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어도 가성비를 소비자들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 성능, 디자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 무작정 환경을 보호한다는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리사이클링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업이 만드는 가장 좋은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성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최대한 많이 순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업사이클은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원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며 업사이클의 목적은 가치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더 큰 차이는 소량이더라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순환적 플라스틱을 위해서는 수량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통해 상품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폐기하는 기업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되었다고 합니다. P&G는 샴푸나 세제 등 액체 제품 용기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린토이즈는 버려진 플라스틱 우유통을 재활용해 유아용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걸프렌드 콜렉티브는 요가복을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과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재활용 자원이 모든 제품과 포장재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순환적 플라스틱의 전반성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환경 문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제품과 포장재 전반에 걸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원료를 가공하고 형태를 만들고 재료를 조립하고 재단하는 과정을 거쳐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동안 수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순환적 플라스틱 시스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부터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소개해드렸던 책이자 기업인 파타고니아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파타고니아 제품의 68%가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미션 선언문을 직접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파타고니아는 많은 기업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제품을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계속해서 기여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원칙은 자급성입니다. 플라스틱 순환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직접 수거해서 새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사용할 재활용 자원을 스스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기업이 다 쓴 공병을 가지고 오면 다양한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병을 다시 가져가는 일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수거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그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기업에서는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단어 중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해서 기업들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그린을 악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린워싱 기업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환경 보호라는 사명, 슬로건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더욱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그린워싱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나서서 걸러내야 합니다.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이기에 진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브랜드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극곰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물 부족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와닿지 않으며 기아로 인해 고생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한 지구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모든 환경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부터라도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이 있다면 바로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쓰게 되더라도 재활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브랜드의 무기가 되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